자, 센 원의 방정식 뒷부분마저 풀이 진행할 거고요.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남았던 문제들 있죠. 1192번부터 지금 체크된 걸로인데 1192번부터 이후로 C단계까지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2번 보시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위의 두 점 A와 B 그리고 원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이 A 더하기 B 루트 10이라고 했죠. 자, 이때 유리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지금 일단 대략적인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자, 이 선분 AB와 또 다른 원이 있는 점 한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일단 뭐 선분 AB가 당연히 밑변이 될 거고 점 P에서 선분 AB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될 텐데 그럼 뭐 밑변의 길이는 이제 선분 AB니까 고정이 된 상태고요. 높이가 이제 제일 높을 텐데 즉 원둘레 위에 있는 점 P에서 선분 AB랑 거리가 제일 먼 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선분 AB는 현이죠. 그러면 이 현과 평행한 어떤 지름을 하나 그었을 때 그 지름의 반대편, 즉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잠시만요. 네,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이 선분 AB와 평행한 지름이 누굴 거냐면 이거가 될 거예요. 이 지름이 될 건데 이 지름을 기준으로 이제 절반으로 나눠진 거에서 이 현이 있는 반대편 쪽에 즉 요쪽 사이드가 되겠죠. 요쪽 사이드의 둘레 위에 점 P가 있어야지만 넓이가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점 P가 누구냐면 바로 선분 AB와 평행하면서 이 원과 접하는 두 직선 중에 선분 AB에서 더 먼 직선,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바로 이 직선이 되겠죠. 이 선분 AB와 평행하면서 이 원과 접하고 있는 두 직선 중에 선분 AB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직선이 원과 접하는 요 점이 P라고 잡았을 때가 삼각형 PAB의 넓이가 가장 넓을 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직선 AB의 기울기가 뭐 좌표를 가지고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텐데 기울기가 3이 될 텐데요. 우리 중심 좌표가 0,0인 즉 원점이 중심인 원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유도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잘 좀 파악하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 보면 좀 더 확대할게요. 그 선분 AB와 평행하면서 이 원과 접하고 있는 직선 중에 선분 AB와 더 먼 직선은 이렇게 만들어진 둘 중에 이 직선은 y절편이 이제 밑에서 여기서 만나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y절편이 음수인 A인 y는 3x 빼기 5 루트 10이 바로 선분 AB와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직선이 될 거예요. 미안해요. 자, 그럼 이때 삼각형 PAB의 높이는 결국은 이제 선분 AB에서 점 P까지의 거리, 즉 점 P에서 선분 AB까지의 거리인데 이걸 반대로 왜냐면 또 이제 직선 AB를 만들고 점 P의 좌표를 찾는 게 또 조금 번거로우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 점 B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이게 바로 높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접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점 B,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점 B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높이를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의 좌표가 0,5고 이 Y는 3x 빼기 5 루트 10을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식을 만들면 3x 빼기 Y 빼기 5 루트 10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올 거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시면 h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즉 10분의 절대값 그 다음에 x에 0, y에 5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5 빼기 5 루트 10 즉 유리화를 시켜보면 10분의 50 더하기 5 루트 10에서 5 더하기 2분의 루트 10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밑변 선분 AB의 길이는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보시면 지금 과정과 같이 3 루트 10이라는 결과가 나와줍니다. 그러면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일 때는 밑변이 3 루트 10이고 높이가 5 더하기 2 루트 10일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 넓이를 구해보시면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15 루트 10이라는 넓이가 나올 거고 그러면 A가 2분의 15, B가 2분의 15 더하면 A 더하기 B는 1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선 더 이상 없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202번 120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원 5와 5 즉 5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고 5는 중심이 마이너스 5,2고 반지름이 r인 원인데 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긋고 접점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A와 여기네요. A와 B라고 잡기로 했습니다. 이때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13이라고 나왔을 때 양수 R의 값, 즉 이
큰 원의 반지름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공통접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그 공통접선의 길이를 응용하는 문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두 원의 중심을 일단 연결한 선분 O, O'를 그었어요. 그럼 O, O'는 뭐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O, O'는 길이가 몇인지는 모르죠, 지금. O, O'는 아직 길이를 확실하게 알고 있네요. 네, 미안해요. 알 수 있죠. 미안해요. O''의 좌표가, 점 O''의 좌표가 뭐였죠? 마이너스 5,2였기 때문에 O는 원점이니까 선분 O, O''의 길이는 루트 25 더하기 4 해서 루트 29가 나올 겁니다. 선분 여기 써있죠. 선분 O, O''의 길이는 루트 29고요. 선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점 O에서, 원점인 O에서 그 이 접선과 평행선을 좀 그어서,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인 O''에서 이 또 평행선을 향해 수선을 내려줬을 때 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서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구할 거다라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선분 AB가 루트 13이면 이 O''에서 이 접선과 평행선을 그어서 미안해, O를 지나는 평행선을 그어서 O''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까지의 요 선분 길이, 요 선분 길이가 바로 선분 AB랑 똑같으니까 루트 13이 될 겁니다. 여기 길이가 루트 13. 그리고 요때 요걸 높이라고 했을 때는 이 원의 반지름 R과 작은 원의 반지름 1이 더해진 R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인 루트 29의 제곱, 즉 29는 높이 R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빗변 루트 13의 제곱은 13,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13을 이항하면 R 더하기 1의 제곱은 16이 되겠고요. 그러면 R 더하기 1은 풀마 4니까 R은 3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뭐 반지름 R이 양수인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R은 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림이 좀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겹치다 보니까 많이 좀 그려져서 좀 복잡한데, 좀 전에 했던 부분을 좀 지우고, 네, 원래 내가 풀려고 그려놨던 부분만 좀 남겨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요 과정까지 다 없어지네요. 어쨌든 더 이상 안 되는데 요 상태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까 복잡해졌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분 AB의 길이가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루트 13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원점 O를 지나면서 선분 AB와 평행선을 긋고 원의 중심 O''에서 이제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이 여기. 여기는 B는 아닙니다. B는 여기예요. 여기가 B예요. 그래서 여기 해서 선분 AB가 루트 13이면 요만큼의 길이, O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뭐 이거를 D라고 잡을까요? 선분 OD의 길이도 루트 13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29, 빗변이 루트 29, 밑변이 루트 13, 높이를 R 더하기 1로 표현해서 그걸로 피타고라스를 해서 R을 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공통접선이 이제 안쪽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에 따라 그림들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1202번이 공통 내접선에 대한 문제였다면 1203번은 공통 외접선에 대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공통 내접선, 외접선 둘 다 나오죠. 1203번은. 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둘을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하나는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5의 제곱은 9. 아마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4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은 중심좌표가 4, 마이너스 5고 반지름이 3. 두 번째 원은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될 겁니다. 자,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 어떤 점 A, B, C인지는 여러분 그림과 이제 책의 내용을 좀 잘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먼저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냐? 두 원의 중심좌표가 이제 4,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중심 거리는 바로 루트 34가 나올 거예요. 4 빼기 마이너스 1은 5의 제곱에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인 9, 이렇게 돼서 루트 34가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선분 AB는 여기가 이제 접점 B고 여기가 접점 A니까 여기가 선분 AB인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이 점 A를 향해 이제 반지름을 긋고 또 공통 외접선의 접점인 점 B를 향해 반지름을 긋을 때 수직이 되겠죠, 각각. 그리고 요 원의 중심에서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원의 중심에서 A를 향해 내린 수선, 요 수선을 향해서 또 다시 이렇게 수선을 내려줘요. 그러면 요번엔 요 직각삼각형이 생기잖아요. 그럼 요 직각삼각형은 아까 빗변 길이는 루트 34인 게 나왔고 요 높이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요걸 빼는 거니까 3 빼기 2가 돼서 요만큼의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빗변의 제곱 34에 높이 제곱 1을 뺀 나머지가 밑변의 제곱, 즉 선분 AB의 제곱이 될 거고, 요게 33이 나오니까 선분 AB는 루트 33인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선분 CD의 길이는 여기죠. 여기 공통 외접선과 관련된 부분인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 원의 중심에서 지금, 그리고 선분 CD는 Y축과 평행합니다. 얘네 둘의 접선이 Y축과 평행할 수밖에 없는 접선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반지름 길이 생각하시면 점 C와 점 D의 X좌표가 똑같아지니까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작은 원의 중심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쭉 그었을 때 큰 원의 중심에서 거기를 향해 수선을 그어준 거예요. 여기가 선분 CD면 요 길이도 선분 CD랑 똑같겠고요. 그리고 요 밑변의 길이는 이게 결국은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되니까 여기가 5가 될 겁니다. 그럼 빗변의 길이가 루트 34였으니까 여기가 이제 선분 CD랑 똑같다 그랬죠. 길이가 선분 CD 제곱은 빗변의 길이인 루트 34의 제곱인 34 빼기 밑변인 5의 제곱인 25에서 9가 나오니까 선분 CD의 길이는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부터 문제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자, 1205번 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점 A, B이고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게 되면 그 중심 좌표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반지름은 절대값 B라고 말할 수 있어서 이 원방을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B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이 이러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이 두 점 A와 B를 지나요. 즉 0,5랑 9,2가 이 원둘레 위에 존재하는 점이라는 얘기죠. 이때 원의 중심 A, B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랬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뭐 이 원이 0,5랑 9,2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아까 원의 방정식을 x 빼기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b제곱이다 라고 잡아놨는데, 여기다가 x에 0, y에 5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 봤더니 a제곱 빼기 10b 더하기 25는 0이라는 식을 얻었고요. 두 번째, 이번에 9,2를 지나니까 x에 9, y에 2를 대입했더니 a제곱 빼기 18a 더하기 81 더하기 b제곱 빼기 4b 더하기 4는 b제곱, 이래서 b제곱은 없어지니까 결국 정리해보면 4b는 b제곱 빼기 18a 더하기 85, 즉 b는 4분의 a제곱 빼기 18a 더하기 85임을 알아냈고, 이 첫 번째 식의 b 대신에 얘를 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a제곱 빼기 10 곱하기 4분의 a제곱 빼기 18a 더하기 85 더하기 25는 0이 됐고, 뭐 적절하게 다 정리해서 만들어 봤더니 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식이 a제곱 빼기 30a 더하기 125는 0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a가 5 또는 25가 나왔는데, 여기서 a의 범위가 0 이상 9 이하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서 a는 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a가 5인 걸 뭐 여기다가 직접 또 대입해서 찾아보시면 b는 5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의 중심 5,5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야죠. 왜냐면 직선 AB는 두 점의 좌표를 아니까 일단 0,5를 지나면서 이제 9,2도 지나니까 0,5와 9,2를 갖고 기울기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 0,5를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과정에 의해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5가 바로 직선 AB의 방정식인데요. 그러면 이거 이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정리하면 x 더하기 3y 빼기 15는 0을 얻을 거고요. 이제 원의 중심 좌표가 5,5라는 거 아까 구했으니까 이 x 더하기 3y 빼기 15는 0이라는 직선과 5,5라는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2분의 루트 10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엔 1206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점 P 3,-5가 이 원의 내부에 있도록 하는 자연수 r의 개수인데, 여러분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쉽게 말하면 네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1사분면에 있는 애, 2사분면에 있는 애, 3사분면에 있는 애, 4사분면에 있는 애. 그런데 3,-5가 이 원의 내부에 있다. 그리고 3,-5는 제 4사분면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럼 제 4사분면에 있는 점이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내부에 있으려면 당연히 이 원도 제 4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이제 그 방정식의 형태를 만드는 내용 배웠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의 x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 같으면서
4, 4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중심 좌표가 r, 마이너스 r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면 얘는 이제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가 될 거고요. 이 점 P가 원의 내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점 P까지의 거리는 반지름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r, r'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5라고 했어요. 원의 중심을 5라고 했을 때 이 원의 중심 5에서 점 P까지의 거리인 선분 OP가 반지름 r보다는 작아야지, 그래야지 원의 내부에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공식대로 한번 식을 만들어 봤더니 중심 좌표인 r, 마이너스 r에서 3,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r보다 작다. 어차피 얘네들은 모두 양수니까 양수끼리 대소 비교를 할 때는 다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전체를 좌변 제곱, 우변 제곱해 보시면 식이 이렇게 정리될 거고, 이 식은 이제 전기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r제곱 빼기 16r 더하기 34가 0보다 작다가 나와요. 안타깝게도 이제 r제곱 빼기 16r 더하기 34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으로 두 근을 구해서 r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로 알아내서 이제 범위를 구해보면 r은 8 빼기 루트 30초가 8 더하기 루트 30 미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8 빼기 루트 30은 뭐 제곱근 무리수의 이제 숫자의 대략적인 크기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얘가 2점 몇몇몇이 나오고 8 더하기 루트 30은 13점 몇몇몇이 나와요. 그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수는 3부터 13까지니까 가능한 양수, 양의 자연수 R은 11개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1207번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두 점 A와 B를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있어요. 원점 O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OP의 길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점 P의 개수를 구하여라. 단 원의 중심은 제1사분면에 있다. 자, 근데 이 선분 OP의 길이가 최소와 최대가 되는 건 언제냐면 바로 점 O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을 그렸을 때 이 점 O와 가까운 쪽에서 만나는 점을 P로 잡으면 이때의 선분 OP의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되고요. 요 지름의 반대편 점을 P로 잡았을 때 요때 요 선분 OP의 길이가 바로 가장 긴 OP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낼 게 있는데, 먼저 이 원의 방정식부터 조금 알아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원은 4,0이랑 10,0을 지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차피 이제 선분 AB가 이 원의 현이고 원의 중심에서 선분 AB를 향해 수선을 내면 딱 2등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 길이가 지금 6이니까 요만큼이 3이 되고 반지름은 5가 된다 그랬죠. 반지름은 5라고 나왔죠. 그러면 요 원의 중심에서 현 AB까지의 거리가 4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의 중심의 Y좌표가 4라는 얘기고, 또 요 선분 AB의 중점의 X좌표가 바로 원의 중심의 X좌표가 될 테니까 4와 10의 중점의 X좌표는 7이 되니까 그럼 원의 중심 좌표가 7,4구나 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지름이 오니까 결국 이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25다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0,0과 이 원의 중심인 7,4까지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루트 6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분 OP가 최소일 때는 이 원의 중심 5에 원점 5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게 최소 길이가 나오겠죠. 이러면 선분 OP의 최소값은 루트 65 빼기 5가 나올 거고요. 또 선분 OP의 최대값은 당연히 이제 점 P가 반대편 지름의 끝점일 때니까 원점 5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 요만큼의 반지름을 또 더해준 게 되니까 루트 65 더하기 5가 돼요. 루트 65 빼기 5는 3점 몇몇몇 아마 요 정도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루트 65가 7보다는 크거든요. 왜냐면 8보단 작아요. 8보다 크죠. 8보다 미안해요. 8보다 큰가요? 네, 맞네요. 8보다는 크죠. 왜냐면 루트 64가 8이니까요. 그러면 8점 몇몇몇에서 5를 뺐으니까 3점 몇몇몇이 될 거고, 또 루트 65가 아까 8점 몇몇몇이랬는데 거기다 5를 더했으니까 13점 몇몇몇이 나오죠. 그래서 자연수로 따지면 선분 OP의 길이는 4부터 13까지가 되는데 그럼 4인 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점 이 P일 때 요 선분 OP의 길이가 4였다면 요 직선을 대칭을 해서 여기에 또 P가 오더라도 요 길이도 어차피
둘이 길이가 같을 거예요. 이제 합동이 여기 이제 각도가 같게끔만 벌어지게 접선을 그어주면 요 접선과 요 접선의 길이가 같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4인 선분은 두 개가 있는 거죠. 선분 OP의 길이가 4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점 P는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뭐 5도 마찬가지, 6도 마찬가지에서 13까지 만들어주는 애들이 모두 두 개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부터 13까지는 일단 정수가 10개거든요. 그럼 길이가 정수인 경우는 총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각각의 정수 길이네가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20개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이 있을 때 원의 외부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고 뭐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길이가 4라면 여기 길이도 4가 되니까 원의 중심에서 접선이라고 표현하면 좀 잘못된 거긴 한데 접선이 아니죠 지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이 있고 원 외부의 한 점에서 원둘레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점을 찍고 또 이 원을 지나면서 지름이 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각도와 똑같은 각도가 벌어지게끔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이렇게 잡으면 얘네 둘은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 그 각의 변까지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같은 정수변의 길이를 가진 애가 두 개씩 나올 거예요. 4도 두 개, 5도 두 개, 6도 두 개, 7도 두 개, 8도 두 개, 9도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13까지 두 개에서 총 20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1208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마이너스 3,0인 A, 그 다음에 B의 좌표 2,0. 이 두 점 A, B와 제1사분면 위의 점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C의 이등분선이 원점 O를 지날 때 점 C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그러니까 C가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지 좀 파악해야 되니까 나는 점 C의 자취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점 C의 좌표를 x, y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 선분 OC가 각 C의 이등분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삼각형 ABC에서 각 C의 이등분선이 선분 AB와 만난 점 O라고 잡았을 때 CA 대 CB는 AO 대 BO, 즉 길이가 3이랑 2인 건 알고 있으니까 결국 CA 대 CB가 3대 2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비례식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진행해 보시면 2 곱하기 선분 CA는 3 곱하기 선분 C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변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가 등장할 거라 나는 양변을 제곱해서 4CA 제곱은 9CB 제곱이다 라는 식을 얻었어요. 선분 CA는 두 점 좌표 갖고 구해보시면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건데 제곱했으니까 루트가 없어지고 앞에 4가 곱해진 거고, 마찬가지로 선분 CB의 제곱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다 전개하고 정리를 해보시면 이런 식을 얻어요.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y제곱, x제곱항 y제곱항, x 1창 존재하고 x와 y의 2창의 개수가 부호까지 똑같죠.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요. x 빼기 6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은 36이다 라는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겠고, 그러면 결국 이 점 C가 나타내는 도형의 자취의 방정식이 요 식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점 C가 그리는 도형은 중심 좌표가 6,0이고 반지름이 36인 원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반지름이 6인 원이므로, 그런데 이 점 C가 1사분면에만 존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점 C가 반지름이 이제 6이고 6,0이 중심이니까 딱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원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 C가 이렇게 1사분면에만 존재해야 되니까 결국 반원만 그려진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의 둘레의 절반이 될 거라서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결국 점 C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가 6파이가 된다라는 거죠. 얘가 1사분면에 있다는 걸로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원의 방정식 나왔으니까 원둘레겠네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겠죠. 점 C가 1사분면에만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1사분면상에서 이제 반원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점 C의 자취가 반원의 곡선 부분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09번이에요.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A와 B라고 할 때
선분 AB의 중점 M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그 도형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큰 원이 이제 반지름이 4고 중심이 원점인 원, 안쪽에 있는 작은 원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그럼 이 원둘레 위에 있는 점 P에서 두 원을 향해 각각 접선을 긋고 그 접점을 A와 B라고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선분 AB의 이제 중점을 생각할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원 외부의 한 점에서 그 원을 향해 그은 두 접선의 접점까지의 거리는 같다라는 게 있죠. 그럼 이 삼각형 PA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선분 AB의 중점 M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원의 중심인 O와 점 P를 연결하고 또 이 원의 중심 O에서 점 A를 향해 반지름을 그어주시면 요 큰 요 직각삼각형과 또 안쪽에 작은 직각삼각형으로 쪼개진 애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삼각형 PAB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가 이제 중점 M이 되는 건데 여기도 수직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닮음을 이용해서 선분 OP 대 OA는 선분 OA 대 OM이다 라는 공식을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면 지금 이제 요런 직각삼각형이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린 거예요. 이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P, 여기가 원의 중심 O, 여기가 A, 여기가 M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X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X가 돼서 삼각형, 큰 삼각형이죠. OAP랑 OMA랑 닮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대응변이 OP 대 OA는 OA 대 OM이라는 비례식이 생겨요. 지금 OP의 길이는 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뭐 큰 원의 반지름이 4니까. 그리고 OA의 길이는 1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대 1은 1대 5m 해서 선분 OM의 길이는 4분의 1이 나와줍니다. 선분 OM의 길이는 4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점 M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점 M의 선분 OM의 길이가 4분의 1이니까 원점인 O부터 x, y까지의 거리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그게 4분의 1. 양변을 제곱하면 이 점 M의 좌표를 만족시키는 x, y라는 점에 대한 그 x, y를 만족시키는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관계대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점 M의 자취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4분의 1인 원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반지름이 4분의 1인 원의 넓이는 16분의 1파이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내가 해주는 설명을 들었을 때 뭔 소린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개념을 좀 반복해주고 이 내용도 좀 반복해서 봐주시면서 좀 익숙해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210번 보겠습니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by 빼기 16인 0이 직선 y인 mx와 만난다. 뭐 교점 좌표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PQ가 교점이니까 이 원의 방정식에 y 대신에 직선의 방정식 y는 mx를 대입해서 y 대신에 mx를 대입해서 그 근을 구하면 P와 Q의 x좌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자, y 대신에 mx를 대입해서 식을 쭉 전개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요 x에 관한 요 2차 방정식에 있죠.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점 P와 Q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의 좌표를 x1, y1, Q의 좌표를 x2, y2라고 했을 때 이 x1, x2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이 두 근 x1과 x2의 곱은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1분의 16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리고 y는 mx와 만나는 점이 p라고 했을 때 이 점 p도 y는 m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점 p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했을 때 이 y는 mx에 대입하면 y1은 mx1, y2는 마찬가지로 또 mx2 왜냐면 점 q도 y는 mx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그래서 y2는 mx2라는 직선이 나올 겁니다. 관계식이 나올 거예요. 자, 이때 원의 중심 O와 점 P까지의 거리는 즉 선분 OP는 점 P의 좌표가 x1, y니까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될 거고 지금 y1이 mx1이라 그랬으니까 대신 대입하면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m제곱 x1 제곱이 될 거고 두 항에서 x1의 전체 제곱을 뽑아내서 루트 밖으로 쫓아낼 수 있죠. 그럼 얘는 절대값
1 더하기 m제곱 곱하기 절대값 x1이 될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선분 OQ의 길이도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인데 y2가 mx2였으니까 대신 집어넣고 정리하면 똑같이 루트 1 더하기 m제곱 곱하기 절대값 x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선분 OP와 OQ의 곱은 결국 요 두 식을 곱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루트끼리 곱해서 일단 없어질 거고 절대값 x1과 절대값 x2의 곱이에요. 그런데 지금 x1 곱하기 x2는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1분의 16인데 m은 제곱됐으니까 양수일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일단 100% 음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부호를 떼서 선분 OP 곱하기 OQ는 얘네 둘이 루트 1 더하기 m 제곱이 돼서 루트가 없어질 거고 결국 절대값 x1과 절대값 x2의 곱, 즉 x1 곱하기 x2의 절대값이니까 요 마이너스를 떼서 m제곱 더하기 1분의 16이 될 겁니다. 그러면 m제곱 더하기 1이 약분되니까 결국 OP 곱하기 OQ는 16이 된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211번입니다.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하는 거는 그 원의 중심에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원의 중심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 중심의 좌표를 p, p 제곱이라고 말하고 또 y축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니까 이 원의 반지름의 절대값 p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원에서 직선 y는 루트 3x 빼기 2와 접한다 그랬죠.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꿔보면 루트 3x 빼기 y 빼기 2는 0과 p, p제곱 사이의 거리가 절대값 p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집어넣어 보시면 루트 3의 제곱인 3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즉 루트 3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이제 x 대신에 p, y 대신에 p제곱 대입하니까 루트 3p 빼기 p제곱 빼기 2는 절대값 p가 돼요. 그럼 이제 루트 3이 4니 루트 3이 이제 루트 3 더하기 루트 4니까 이게 2가 될 거고 양변에 또 2를 곱해 주시면 절대값 루트 3p 빼기 p제곱 빼기 2는 2 곱하기 절대값 p. 결국 루트 3p 빼기 p제곱 빼기 2가 풀마 2p라는 애가 나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p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시면 이제 하나는 p제곱 더하기 괄호 열고 2 빼기 루트 3 괄호 닫고 p 더하기 3은 0. 또 p제곱 빼기 괄호 열고 2 더하기 루트 3 괄호 닫고 p 더하기 2는 0이라는 두 식이 나오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식은 허근을 가져요. 얘는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실수인 점이 나올 수가 없어서 얘는 탈락. 그러면 나머지 점이 이제 p제곱 빼기 괄호 열고 2 더하기 루트 3 괄호 닫고 p 더하기 2는 0인데 얘는 실근을 갖죠. 그리고 얘의 실근이 바로 반지름의 길이인 a와 b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값 p 있죠. 절대값 p 반지름. 그게 이제 얘 두근이에요. 얘는 이제 두근의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기 때문에 두근이 모두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두근 A, B가 결국 이 반지름들이 되겠죠. 각각의 반지름.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A, B, 얘 두근인 A와 B의 곱은 2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100A, B의 값은 20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1212번입니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0x 더하기 16은 0. 뭐 얘를 표준형으로 좀 정리해 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죠. x 빼기 5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 즉 중심좌표가 5,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라는 거죠. 이 원 외부, 즉 이 원 밖의 점 P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P를 잡아서 이제 점 P에서 이 원을 향해 접선을 그어서 그 접점을 지금 T라고 잡아놓은 상태고요. 또 이제 이 2,4라는 점은 원 외부에 있는데 이 2,4랑 점 P를 연결했더니 PA와 PT의 길이가 같다. 그럼 PT랑 PA가 같으면 양변을 제곱한 PT 제곱은 PA 제곱과도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PT 제곱은 PA 제곱과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삼각형 BPT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선분 PT의 제곱은 BP의 제곱 빼기 BT의 제곱이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PT 제곱과 PA 제곱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PT 제곱은 절대값 PB 제곱 빼기 BT 제곱이다라는 게 나왔고 이거 그냥 PB 아까 말했던 PB의 길이의 제곱. P의 좌표가 미안해 x 빼기 y, x, y고 B의 좌표가 5,0이니까 선분 PB의 제곱은 이제 루트는 없어졌으니까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거고
이 원의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BT제곱은 9가 돼요. 그래서 PT제곱은 PB제곱 빼기 BT제곱, 즉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9가 될 거고, PA의 제곱은 뭐 X, Y랑 2,4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인데, 또 제곱을 해서 루트가 없어져서 선분 PA 제곱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이죠. 그러면 지금 요 PT의 제곱인 얘와 PA 제곱 얘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 조건이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해 보시면 6X 빼기 8Y 더하기 4는 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양변 2로 나눠주면 3X 빼기 4Y 더하기 2는 0. 이게 바로 점피의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즉 점피의 좌표를 X, Y라고 잡았는데 그 X랑 Y를 만족시키는 관계식이 얘라는 걸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와 Y의 순서쌍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형이 바로 점피의 자취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1213번입니다. 중심좌표가 A, A 빼기 3. 중심좌표가 A, A 빼기 3, 즉 X좌표가 A일 때 Y좌표가 A 빼기 3이라는 건 이 중심이 Y는 X 빼기 3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중심좌표가 A, A 빼기 3이면서 그 X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2분의 1이라는 원과 외접하려면, 자, 그래서 두 원이 외접하려면 중심거리와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같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원이 가장 작을 때는 언제냐면 y는 x 빼기 3, 즉 x 빼기 y 빼기 3은 0과 그 원의 이 또 다른 원의 중심이 0,1이 가장 가까울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일 가까울 때, 즉 직선이 있고 원이 있으면 이 a, a 빼기 3은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어디서나 잡아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래서 외접시킬 수 있는데, 이 외접하는 원 중에 가장 작은 애는 즉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을 향해 수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 여기를 이 새로운 원의 중심좌표로 잡고 그려주면 외접하면서 제일 작은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외접하는 원이 가장 작을 때는 이 원래 이 주어졌던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x 빼기 y 빼기 3은 0, 이 직선까지가 가장 가까울 때를 얘기해줘. 최소 거리를 의미하니까 중심에서부터 얘까지 거리, 수직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y 빼기 3은 0과 0,1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2루트 2가 나와요. 그래서 미안해요.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큰 원의 반지름이 몇이었죠? 2분의 루트 2였죠. 그래서 이 작은 원의 반지름 R과 큰 원의 반지름 2루트 2를 더했을 때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2분의 루트 2를 더해줬을 때가 중심거리 2루트 2가 나와줘야 되니까, 여기서 R은 2분의 3루트 2가 이제 요 x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2분의 1이라는 원에 외접하면서 가장 작은 원이 되는 거죠. 그럼 파이 r 제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하면 2분의 9파이가 나와준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1214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 거리가 최소이려면 이 3,4를 지나는 직선과 이 중심이란다. 원점과가 제일 가까운 거니까 수직거리, 수직으로 만나게끔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원 위에 점 3,4가 있으니까 원의 중심과 자꾸 원의 중심이네. 이 원점과 3,4를 연결한 이 직선이 바로 이 3,4를 지나는 원래 직선과 수직 관계면 되겠죠. 그러면 이 원점에서부터 3,4까지는 기울기가 3분의 4거든요. 그럼 얘와 수직으로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 즉 우리가 찾으려는 직선은 3,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직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정리해 보시면 3x 더하기 4y 빼기 25는 0이라는 직선이 나와요. 그러면 또 다른 원 x 빼기 7의 전체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전체제곱은 1이라는 이 원 위에 있는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걸 M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원 위의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그 반지름을 빼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즉 어떤 직선이 있고 어떤 원이 있을 때 이 원둘레 위에 있는 이 수많은 점들 중에서 이 직선과 제일 가까우려면 원의 중심에서 이 선을 향해 수선을 내려요. 직선을 향해. 그랬을 때 만나는 요 점 있죠. 요 점이
바로 이 직선과 제일 가까운 거리가 될 거고, 제일 먼저는 요걸 연장해서 지름이 되게끔 만들었을 때 요 길이가 이 원둘레 위에 존재하면서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먼 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값은 뭐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을 빼버리면 요 최소값이 나와준다라는 얘기죠. 일단 원의 중심 7,5에서 이 직선 3x 더하기 4y 빼기 25는 0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절대값 3 곱하기 7 더하기 4 곱하기 5 빼기 25 계산해 보시면 이게 5분의 16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5분의 16이니까 여기서 이 원의 반지름인 저 1을 빼버리면 최단 거리가 나오고 그게 5분의 11이 나옵니다. 왜냐면 5분의 16 빼기 1이니까요. 그게 바로 반지름 m이 되니까 반지름 m이란다. 그게 이제 그 거리 최소값 m이 되니까 10m은 20이다라는 거 계산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도 다음네요. 아우 나 이놈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의 점 P에 대해서 중심이 원점이고 지금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그 원둘레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직선 OP가 X축의 양의 부분과 45도 각을 이루고 있다는 건 얘의 기울기가 지금 1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접선 AB, 직선 AB는 점 P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분 OP가 서로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중심좌표가 원점인 원에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접선이다라고 하면 y는 mx 풀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기울기가 일단 마이너스 1인 건 구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 더하기 1이 돼서 결국 이 직선 AB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풀마 루트 2 중에 하나인데 y절편이 양수여야 되니까 직선 AB의 방정식 최종적으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루트 2 마이너스 x 더하기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점 P가 바로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점 P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점 P가 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루트 2 위에 있으니까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점 P가 선분 AB 위를 움직이니까 점 A의 좌표가 지금 루트 2, 0이거든요. 그러면 점 P의 x좌표의 범위, 즉 A의 범위는 0 이상 루트 2 이하가 돼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 스몰 m이라고 하기로 한 거니까 자, 어차피 우리는 A의 범위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아까 이제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루트 2다라는 걸 B 대신에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A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 괄호 닫고 제곱이 될 거고요.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키울게요. 2a 제곱 빼기 2 괄호 열고 1 더하기 루트 2 괄호 닫고 a 더하기 3 더하기 2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럼 난 최대 최소 하려면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2를 뽑아내고 잘 정리해 너무 가려버렸죠. 2를 뽑아내고 잘 정리를 해보시면 자꾸 가리네. 요렇게 돼서 결국 표준형이 최종적으로 2 괄호 열고 a 빼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 2 괄호 닫고 제곱 더하기 2분의 3 루트 2가 되니까 어차피 이제 A의 범위가 0 이상 루트 2 이하라 그랬고 2분의 1 더하기 루트 2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얘의 최소값은 계산된 대로 2분의 3 더하기 3 루트 2가 남겠고요. 최대값은 주어진 범위에서 축에서 제일 멀 때가 언제냐? 바로 A가 0일 때입니다. 그럼 A에다가 0을 대입하면 계산해 보시면 이 식의 최대값은 3 더하기 2 루트 2가 나와줘서 그 제일 큰 값 m분의 제일 작은 값 m분의 m을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역시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좀 유심히 보시면 해결 방안들이 우리가 했던 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만약에 풀이를 보시면 좀 다른 풀이들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사실 그게 풀이에 있는 말도 좀 이해 안 되는 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풀이랑 똑같이 푼다기보단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으로 이해하기 쉬운 좀 그런 내용으로 최대한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121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원, 반지름은 5겠네요.
이 위에 점 P의 좌표 3, 마이너스 4에서 접선 L에 접하고, 그러니까 점 P를 지나는 접선을 쭉 그었는데 여기에 접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을 5원이라고 해놨어요. 5원. 얘하고 접하면서 이렇게. 근데 얘도 어차피 반지름이 5였으니까 결국 이렇게 이 원이 쭉 평행이동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이 직선 L은 지금 선분 OP의 기울기를 구해봤을 때, 선분 OP의 기울기를 구해봤을 때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니까 이 직선 L은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4분의 3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직선 L의 기울기는 4분의 3이고 L이 3, 마이너스 4를 지나니까 이 직선 L에 대한 방정식은 이 과정을 통해서 3x 빼기 4y 빼기 25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직선 5, 5원 있죠. 직선 5, 5원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형태가 y는 이제 ax 제곱이 나올 텐데 지금 직선 L과 얘는 직선 L과 얘는 지금 평행한 애란 말이에요. 직선 L의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직선 5, 5원의 기울기도 4분의 3이 될 거고 원점을 지나내니까 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4분의 3x 즉 4x 빼기 3x 빼기 4y는 0이라는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새로 오는 O2를 보시면 지금 Y축에 접해 있죠. 이 원이 Y축에 접해 있으면 이 점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돼요. 그럼 반지름을 L이라고 하면 내가 이상한 소리 했죠. 미안해요. 아이, 참. 지금 이 원 O2가 Y축에 접해 있기 때문에 중심좌표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의 값이 같은데 반지름은 지금 6인 게 나왔죠. 그럼 O2의 이 원의 중심인 O2의 X좌표는 절대값 6인데 지금 1사분면에 존재하니까 양수겠죠. 그래서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O2의 좌표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6, B라고 잡은 거예요. 그럼 이 원 O2에서 아까 우리가 찾았던 이 3x 빼기 4y는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6과 똑같겠죠. 그럼 이때 이 D는 루트 9 더하기 16, 즉 3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이죠.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절대값 x의 6, y의 b를 대입했더니 18 빼기 4b가 돼요. 이게 6인데 얘가 분모가 5니까 곱하면 절대값 18 빼기 4b는 30. 그럼 18 빼기 4b는 풀마 30이니까 b는 마이너스 3 또는 b는 12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 O2라는 원의 중심이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y좌표도 양수여야 돼서 b는 1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O2는 좌표가 6, 12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선분 OO2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OT까지의 거리는 D는 또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절대값 18 빼기 4b가 된다. 근데 이게 6이다 라는 얘기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 점 B의 값이 잠깐만요. 이거 내가 점 B는 구했잖아. 미안해. 헛소리라고. 점 B가 마이너스 3 또는 10인데 양수니까 10이라는 걸 알아서 O2의 좌표가 6, 12인 걸 알았죠. 아유, 미안. 그러면 선분 여기서 이제 OO2 있죠. OO2. 선분 OO2의 길이가 이제 좌표를 가지고 보시면 루트 180인 걸 알아요. 그러면 삼각형 OO2Q가 직각삼각형이니까요. 지금 OO2의 길이는 루트 180 그리고 O2Q 선분 O2Q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6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선분 O2의 제곱은 OOQ 제곱 더하기 QO2의 제곱이 되겠죠. 대입해서 구해보시면 180은 선분 OQ 제곱 더하기 36이 돼서 선분 OQ 제곱은 144가 돼서 선분 OQ는 풀마 12이긴 하지만 선분 OQ의 길이는 항상 양수여야 돼서 12가 된다는 걸 알겠죠. 중간에 내가 잠깐 설명을 하다가 똑같은 걸 2번 설명했는데 그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O2 중심인 O2부터 이 직선 y는 4분의 3x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6과 같다라는 걸 통해서 b를 구하는데 b가 양수라는 것 때문에 12라는 걸 알아내서 이 원의 중심 O2가 6, 12다라는 걸 알아내고 삼각형 OO2Q로 피타고라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번엔 1218번 볼게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합동인 걸 이용하면 좀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 삼각형이 밑변과 높이가 각각 4와 2인
직각삼각형인데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라 점 C에서 이 Y축을 향해 수선을 내려주시면 요 빗금친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요 길이가 지금 2가 되고 요 길이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요 4 때문에 점 C의 X좌표가 4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점 D에서 또 X축을 향해 수선을 내리면 요 삼각형이 또 합동이죠. 그럼 4랑 2니까 점 C의 Y좌표는 2 더하기 이제 아니죠. 점 D의 좌표가 그러면 미안해요. D의 좌표는 6,2가 되겠죠. 6,2. 점 C의 좌표는 4,6, 점 D의 좌표는 6,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지금 AB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가 우리가 계산해 보면 2루트 5가 나오는데 그게 결국 선분 CD의 길이죠. 그러면 지름이 2루트 5인 거니까 반지름은 루트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아까 요 삼각형 서로 합동인 요 삼각형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C의 좌표가 4,6이고요. D의 좌표가 6,2라는 걸 알았어요. 선분 CD의 중점 좌표는 5,4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 원의 반지름이 루트 5라 그랬으니까 요 선분 CD를 지름으로 하면서 지나는 요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5가 되는데, 당연히 전개해야 되겠죠. 일반형으로 구해야 되니까 싹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0x 빼기 8y 더하기 36은 0.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0이고 b가 마이너스 8, c가 36.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엔 1219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 A가 6,0, B가 0,3일 때 AP 대 BP를 1대2로 만족시키는 점 P가 있다고 했어요. 이때 세 점 ABP를 꼭점으로 한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랬는데,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지금 선분 AP 대 BP가 1대2니까 선분 BP는 2 곱하기 AP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양변을 제곱하면 선분 BP의 제곱은 4 곱하기 선분 AP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선분 BP, B의 좌표를 x, y로 잡기로 했고, B의 좌표가 P의 좌표를 x, y라고 잡기로 했고, 점 B의 좌표가 0,3이니까 x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전체 제곱이 결국 선분 BP의 제곱이 될 거고요. 선분 AP의 제곱은 점 A 좌표가 6,0이니까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인데 앞에 4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싹 전개해서 잘 정리를 해보시면 요 단계를 거쳐서 요렇게 정리된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즉 x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20이다. 즉 이 선분 AP 대 BP를 1대2로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 바로 요런 애가 된다. 그러면 중심 좌표가 8,-1이고 반지름이 2루트 5란 얘기거든요. 그럼 나는 이 원둘레 위에 존재하고 있는 점, 원둘레 위가 아니죠.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네. 아무튼 이 세 점 A, B, P를 가지고 만들었던 삼각형 중에 그 넓이가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 선분 AB를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점 P에서부터 직선 AB까지의 거리를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냥은 풀려 그러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좀 뭔가 유심히 생각해야 되는데, 얘의 중심 좌표는 아까 내가 분명히 8,-1이라고 했고요. 일단 선분 AB의 길이는 뭐 구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3루트 5인 걸 알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직선 AB부터 점 P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직선 AB의 방정식 두 점 이제 6,0과 0,3을 지나는 방정식을 만들어 봤더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6, 즉 x 더하기 2y 빼기 12는 0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찾았던 이 원의 중심인 8,-1이죠. 8,-1이 직선상에 있어요. 왜냐면 x의 8, y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 잠깐만요. 잠깐만, 뭐가 왜 안 맞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잠시만요. 잠깐만. 그래서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이런 도형이 되고, 원의 중심 좌표가 8,-1이었고요.
직선 AB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0,3을 지나잖아요. 아유, 내가 여기서 내가 답은 맞게 생각하고 풀었는데 과정이 좀 잘못됐네요. 미안해요. 지금 y절편이 3이니까 y는 2분의 1 x 더하기 3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맞아, 이렇게죠. 아까 내가 이거 다 해놓고는 아마 적을 때 정리할 때 숫자를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미안. 다시 직선 AB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3, 즉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x 더하기 2y 빼기 6은 0이 되는데, 지금 이 원의 중심 좌표가 8,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 대입해 보면 성립하거든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원의 중심이 있고 직선 AB가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린 거예요. 이 중심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이 원둘레 위에 이 직선 위에 어딘가 이렇게 점 A랑 점 B가 있을 때 이 원둘레 위에 있는 점 P를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 이제 이런 P가 될 텐데, 이 원의 반지름 자체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돼버리면 넓이가 최대일 때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반지름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고, 아까 이 원의 반지름은 2루트 5인 걸 구했죠. 그리고 밑변 길이가 3루트 5니까 결국 2분의 1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2루트 5, 즉 15가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이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점 A와 B가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둘레 위에 있는 한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그때 이 높이가, 점 P의 위치가 이 높이를 이 원의 반지름으로 만들어주는 곳에 P가 있어야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다른 곳에 있으면 높이가 낮아져요. 밑변의 길이는 선분 AB로 그대로인데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넓이가 더 작게 나와요. 그래서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은 결국 15가 나온다라는 거. 내가 또 숫자를 잘못 적어서, 풀 때는 제대로 맞게 풀어서 끝까지 풀었는데 정리해서 옮길 때 내가 숫자를 좀 잘못 써서 좀 중간에 틀린 게 나왔지만 그 부분 감안해서 좀 잘 봐주셔서 이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기도 또 4문제씩이나 있더라고요, 이 자식들아.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원 C1, C2가 두 점 A, B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C1이 중심인 원과 C2가 중심인 원이 공통연이 선분 AB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점 A의 좌표가 1, A고요. B의 좌표는 3, B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C1이 중심인 원이 이 C2의 중심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선분 C1A, C1B, C1C2가 모두 길이가 같다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결국 선분 AB랑 이 직선 C1, C2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공통현이 선분 AB고 그 공통현의 중점이 결국은 C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C2에서 이 원의 중심, 공통현의 어떤 다시 원에서 원의 중심에서 어떤 현이 있을 때 그 원의 현의 중점을 향해 그으면 이게 수직이 등분된다라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직선 C1, C2랑 직선 AB가 서로 수직 관계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C1이 선분 AB의 중점이니까 우리는 C1은 2,2분의 A 더하기 B다라고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C1이 직선 C1, C2의 방정식에 x 더하기 2y는 10이라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더하기 B가 8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겠고요. 그럼 C1의 좌표가 2,4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직선 AB는 선분 AB는 결국 직선 C1, C2랑 수직인데 직선 C1, C2의 기울기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직선 AB는 기울기가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 A 좌표 1,A랑 B의 좌표 3,B를 가지고 기울기를 표현하시면 3 빼기 1분의 B 빼기 A가 되고 얘가 바로 기울기 2가 되는 거죠. 이거 정리하면 B 빼기 A가 4가 나왔으니까 이 A 더하기 B는 8과 B 빼기 A는 4를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A는 2, B는 6이 나와서 점 A의 좌표가 1,2, B의 좌표는 3,6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분 C1B가 바로 반지름이거든요. 그러면 루트 이제 C1의 좌표 어디 갔니? 2,4랑 B의 좌표인 3,6을 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루트 5가 나와요.
그러면 C1이라는 원의 반지름이 루트 5니까 넓이는 5파이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가 직각이라고 했는데 선분 AB랑 그 직선 C1, C2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데 그러면 그리고 C1, C2랑 C1B 두 선분의 길이가 같으니까 삼각형 C1, C2B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 C2의 반지름이 선분 BC2가 반지름이 돼요. C2B가 반지름이 되거든요. 얘는 나머지 한 변 C1, C2의 루트 2배가 되겠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빗변은 밑변이나 높이에다가 루트 2, 즉 1대1대 루트 2라는 비를 만족하니까 선분 C2B가 루트 2 곱하기 선분 C1B, 즉 루트 5다. 그래서 선분 C2B가 루트 10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큰 원인 C2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얘는 넓이가 10파이라는 얘기겠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의 넓이니까 10파이가 돼서 합은 15파이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1222번 봅시다. 점 A의 좌표가 5,0이에요. 아, A였네요. 내가 저걸 못 보고 이거를 M이라고 잡고 했는데 여기 점의 좌표를 A라고 잡기로 했대요. 여기 A. 그리고 내가 M이라고 쓴 거 다 좀 바꿀게요. A로. 문제를 또 잘 안 읽고 내 맘대로 M이라고 잡고 풀었네요. A. 자, 그래서 점 5,0을 A라고 잡았는데 이 5,0을 지나는 직선과 원 x제곱 빼기 y제곱 빼기 4x 빼기 6y 빼기 17은 0, 즉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런 원이 나와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30이라는 원인 거죠. 그래서 이 점 A 5,0을 지나는 직선과 이 원의 교점을 P와 Q라고 하기로 했는데 선분 PQ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 선분 PQ의 길이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하라. 그럼 나는 선분 PQ의 길이가 가장 길 때와 가장 짧을 때를 알아내서 선분 PQ의 범위를 알아내서 그 범위 안에 가장 작은 자연수와 가장 큰 자연수를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점 A를 지나면서 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선분이 제일 길 때는 언제냐? 바로 점 A와 원의 중심인 O를 지나는 이 지름이 될 때 여기를 P라고 잡고 여기를 Q라고 잡으면 이게 제일 긴 현이 되는 거거든요. 선분 PQ의 길이의 최대값이 바로 5,0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선분 PQ가 제일 길려면 이게 지름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이 원의 r제곱이 30이면 반지름은 루트 30이라는 얘기니까 지름은 2루트 30. 얘가 지금 라지 m이란 뜻입니다. 라지 m은 일단 간단하게 구해놓은 얘가 라지 m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라지 m은 자연수 중에서 제일 큰 값이고 어쨌든 이게 바로 선분 PQ의 최대값이에요. 얘가 선분 PQ의 최대값이 됩니다. 선분 PQ의 최대값이고요. 자, 이제 최소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이 최소값은 언제 나오냐면 바로 이 지름과 선분 PQ가 결국은 수직일 때 나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2,3이고 이 점 A의 좌표가 5,0이니까 직선 OA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왜냐면 2,3과 5,0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면 이때 이 직선 PQ가 이 직선 OA, 즉 이 원의 지름과 수직일 때가 이 현이 제일 짧을 때예요. 선분 PQ의 최소값은 이게 이제 수직이 될 때니까 직선 OA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 이때 PQ는 기울기가 1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 PQ는 5,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Y는 X 빼기 5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때 직선 PQ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X 빼기 Y 빼기 5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선분 PQ까지의 길이인 그 선분 OA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점 2,3과 5,0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도 있네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냥 직선 x 빼기 y 빼기 5는 0과 2,3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로 구했더니 루트 2분의 6, 3루트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3루트 2고요. 요 반지름 OQ가 루트 30이었었거든요.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해서 AQ의 제곱을 구해보시면 루트 30의 제곱인 30 빼기 3루트 2의 제곱인 18에서 12가 나와서 선분 AQ의 길이는 2루트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분 PQ는 정확히 그 두 배죠. 왜냐면 수직일 때 원의 중심에서 현을 향해 수선을 그으면 수직 이등분 하니까
선분 PQ의 길이는 4루트 3. 이게 바로 선분 PQ의 최소값이라는 거죠. 최소값. 그래서 결국 선분 PQ는 범위가 4루트 3 이상 2루트 10, 2루트 30 이하인데 4루트 3은 대략적으로 몇이야? 4, 4, 16 곱하기 3은 루트 48. 그럼 얘는 6점 몇몇몇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2루트 30은 집어넣으면 루트 120이니까 11은 안 되죠. 왜냐면 11은 루트 121인데 그거보다 작으니까 얘는 10점 몇몇몇이 나올 거예요. 그럼 선분 PQ의 범위가 6점 몇몇몇 이상 10점 몇몇몇 이하니까 그 범위 안에서 제일 큰 자연수는 10, 제일 작은 자연수는 7이다. 그래서 large m은 7, small m은 7이 돼서 둘의 합은 17이 된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122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위의 점 P 4,3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고요. 또 점 Q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선분 PQ인 원이 x축과 만나는 점 중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의 내부에 있는 점을 R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점 Q에서 선분 PR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선분 PH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점 P는 이제 좌표가 4,3이고요. 지금 얘 좌표가 4,3이니까 선분 OP를 그으면 기울기가 4분의 3이 나와요. 근데 이 접선은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4,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직선이니까 이 방식대로 구해서 4x 더하기 3y 빼기 25는 0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고, 점 Q는 이 직선에 x절편이 존재하는 점이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x가 4분의 25가 나와서 q의 좌표는 4분의 25,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선분 PQ의 길이는 뭐 사실은 내가 하다 보니까 굳이 구할 필요는 없었는데 구해봤더니 일단 4분의 15 좌표 갖고 구하면 돼요. 그건 어렵진 않은데, 자, 그러면 점 R의 좌표는 이 점 Q에서 반지름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반지름이 아까 몇이었었어요? 5였죠. 그래서 4분의 25에서 왼쪽으로 5만큼 가면 4분의 20만큼 간 거니까 점 R의 좌표는 2분의 5,0이 나오고, 여기서 PQ와 QR은 모두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QP랑 QR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QPR이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이때 점 Q에서 선분 PR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얘가 QPR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점 H는 PR의 중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결국 PH의 길이는 PR 길이의 절반을 구하면 돼요. 그럼 점 P의 좌표가 4,3이었고 R의 좌표가 2분의 5,0인 걸 구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시면 이렇게 2분의 3루트 5가 나올 거고요. 그럼 선분 PH 길이는 그 절반이니까 4분의 3루트 5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센에서 원의 방정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0,2에서 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즉 중심좌표가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여기에 그은 접선 중 y축이 아닌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랬죠. y축도 결국은 이 점 2,0을 지나면서 이 원과 접하는 접선이지만 또 다른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도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 직선을 지금 L이라고 잡은 겁니다. 그럼 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좀 구할 건데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M이고 0,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 빼기 2는 mx, 즉 mx 빼기 y 더하기 2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직선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인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0과 이 mx 빼기 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m의 값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더라. 즉 직선 L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2, 즉 3x 더하기 4y 빼기 8은 0이라는 직선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낸 다음에 이제 찾아야 될 건 중심이 제1사분면 위에 있으면서 직선 L하고도 접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총 2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식이겠죠. 뭐 다른 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직선 L과 X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은 요런 원이, 요렇게 작은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애는 어떤 애냐면 엄청 크게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이제 X축 이렇게 더 올라가서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면서 이렇게 접하는
요런 원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구해서 두 원의 중심 거리를 구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제1사분면에 있는 원은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좌표는 R, R이고요. 반지름도 R이거든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인 R, R에서 이 직선 3x 더하기 4y 빼기 8은 0까지의 거리가 바로 R이 돼야 되니까 이걸 공식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모는 루트 씌워서, 그 다음에 절대값 여기 x랑 y에 각각 r을 대입하니까 3r 더하기 4r 빼기 8이 결국 접하니까 바로 반지름 r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시면 절대값 7r 빼기 8은 5r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7r 빼기 8은 풀마 5r이 나올 거고요. 그럼 이때 r은 4 또는 r은 3분의 2가 나와요. 그러면 저 큰 원은 중심좌표가 4,4고 작은 원은 중심좌표가 3분의 2, 3분의 2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3분의 10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센의 그 원의 방정식 남아있는 문제풀이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좀 1시간이 넘어갔는데 이제 마플 교과서에 있는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걔는 시간이 좀 걸려서 좀 나눠서 올릴 거라 뭐 요거에 올라가고 얼마나 더 있다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할 테니까 제발 이 동영상들 밀리지 말고 바로바로 봐서 오답 노트도 하고 좀 공부들도 하셨으면 좋겠고, 다가오는 이제 화요일 날 보게 될 시험이 지금 원의 방정식에 대한 시험이니까 요 설명들을 꼭 이 동영상을 꼭 다 보고 시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정리해 놓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